이번 시간에는 9장 자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그냥 재무제표 상태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설명이 경제적 자원 중에서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표에서 보다시피 자산과 부채의 차익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녀 지분 이런 표현을 써요. 주주 지분, 자녀 지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자본은 결국에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자본거래랑 손익거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거래랑 손익거래 밑에 정의가 나와 있죠.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거래별로 서로 상기한 이유 잔액만 표시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1강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원래 수익과 비용은 상기 표시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뭐 예상도 있긴 했었지만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본거래에서는 상계를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서로 상계한 이유 잔액만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그러면 상계한 금액 표시하는 거고, 감자 차손, 감자 차익 있으면 상계한 금액 표시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있으면 그 상계한 금액. 원래 BS 계정은 결국 보통 이제 그 뭐 누계, 그다음에 차감한 거, 수백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됩니다. 계정 하나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시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계한 이후의 잔액이 대변 잔액인 경우, 대변 잔액인 경우에 자본이 애초에 대변이기 때문에 상계한 이후의 잔액이 이익이 낮고 대변 잔액이면은 이거는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 표시한다. 자본거래에서는 이 자본 잉여금. 상계한 이후의 잔액이 만약에 차변 잔액이다 그러면은 손실이 난 거예요, 자본거래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자본 조정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자본 조정 개념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 IFRS에서는 그런 게 만약에 그 상계했을 때 차변 계정이 나온다고 치면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인해서 상각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뒤에서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본거래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자본잉여금이나 뭐 잉여금 상각,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손익거래의 경우에는 자본거래 이외의 모든 거래가 손익거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에 이제 반영이 돼서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간다. 기본적인 이제 내용 설명을 드렸고, 지금 밑에 이제 2번에 보면은 자본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본을 이제 4가지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좀 IFRS가 도입이 되면서 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좀 개정 과목이 상장사마다도 약간씩 틀리게 또 공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가 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좀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이거는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든 뭐 IFRS든 뭐 다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이유가 문제예요. 여기서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기준서상에서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 자본 구성 요소로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보면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기존에 저희가 했던 모든 내용들과 동일하지만, 기타 자본 구성 요소 보면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기 주식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기타 자본 구성 요소에. 근데 이런 것들을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고 하고 별도로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를 표시하는 회사들도 있고, 상장사들 보면은 또 자기 주식은 또 별도로 표시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통일된 원칙으로 가지만, 나머지는 회사에 따라서 기타 자본 구성 요소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요거 또 따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주식 따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또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차이나는 점은 자본 조정이라는 게 좀 추가적으로 있다. 이거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일반 기업 회계 일반에서는 자본 조정. 아까 그 자본거래에서 그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여기다가 보통 이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여기서 쓰는 거고, 여기 그 IFRS에서는 여기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쯤에 가 있겠다가 나중에 잉여금 처분액에 상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통일된 원칙이고 나머지는 좀 왔다가 그 회사에서 표시하고 싶은 형식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자유로움이 좀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해서 주주에 의한 납입 자본금이 여기 자본금에 가는 거고 자본잉여금은 아까 그 자본거래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케이스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 손익, 자기주식 처분 손익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그 대변 이익이 나는 케이스, 이익이 나는 케이스에 그런 금액들이 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상계한 이후에 순액이 여기 가 있으면 여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계한 이후에 기말을 최종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차감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잉여금 처분에 의해 상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잉여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이 나면은 결국 이익 잉여금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익 잉여금이 보통 법정 적립금이랑 임의 적립금,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익준비금 같은 거 있거든요. 뭐 배당 금액의 뭐 10%씩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해라. 이런 법정 적립금도 있고 법정 적립금 중에 이익준비금이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 위에 또 법정 적립금이 있으면 법정적으로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또 회사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적립을 하고 그 나머지가 이제 이익잉여금에 그쵸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타 자본 구성 요소에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주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뭐냐 했을 때 저희 그 첫 번째 시간에도 배웠고 각 계정에서 배웠다시피 유무형 자산의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갔다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반영되죠. 그리고 확정급여의 대측정 요소도 기타 포괄손익으로 갔다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 평가손익도 그죠? 포괄손익을 인식했다가 누계액 가는 부분들 있고 해외사업 환산 차대 그다음에 현금 흐름 위험 필수단 중 효과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누적적으로 반영이 되는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 주식 같은 것도 자기 자본의 차감에서 개정되는 표시되는 계정이죠. 그래서 자기 주식도 이렇게 기타 자본 구성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의 변동은 여기는 이제 그 말문제로 나오는 파트인데 기본적인 좀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아요, 다. 그래서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주식 병합, 무상감자 이렇게 제가 5가지 섹터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일단 정의를 알아야겠죠. 무상증자는 배당이 불가능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 아까 여기 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억나시죠? 자본잉여금을 이나 아니면 이익잉여금 중에서 아까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그다음에 이익잉여금도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법정 적립금 있죠? 법정 적립금. 이렇게 배당이 불가능한 상법상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정의된 그 적립금이거든요. 이게 자본잉여금이나 법정 적립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게 무상증자예요. 그래서 이 회계처를 어떻게 하냐면은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정 준비금 중에 하나예요. 법정 적립금 중에 하나예요. 이익준비금하고 자본금 이렇게 되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자본이 있으면은 자본잉여금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익준비금이었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에 해당하는 거 법정 적립금이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사실 계정 대체에 불과한 거거든요. 사실 자본 총계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자본금은 늘어나고 이익준비금은 주는 이런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자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는 증가를 하게 되고 액면금액은 어차피 똑같은 액면금액으로 주식수를 늘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액면금액은 불변이고 자본금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감소가 가능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주주총회를 하면서 뭐 이번에 뭐 주식 배당 얼마 할 거예요, 현금 배당 얼마 할 거 이렇게 그 결의를 한단 말이에요. 주주총회에서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주총회에 2월 이익잉여금
임여금 이렇게 해서 미교부 주식배당이라고 해서 이제 부채를 잡아놔요. 요게 현금 배당이면은 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현금을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주총이가 이렇게 회계처리가 해요. 그리고 다음에 실제로 주식이 교부될 때 미교부 주식배당에서 이렇게 자본금으로 가는 이런 회계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요거 두 개 빼고 보면은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간 거랑 똑같다. 대신 차이는 여기는 배당 불가능한 거고 여기는 배당 가능한 걸 보낸 거죠. 주식배당은 그 차이만 있고 똑같이 자본금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주식배당 보시면은 발행 주식수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액면 금액은 똑같이 똑같은 액면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했겠죠. 불변이 되는 거고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죠. 자본금 여기서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은 당연히 불변이고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됐죠. 그래서 이 붕괴를 보시면은 여기 그 내용들 자본의 변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차이 나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 분할은 여기 보시면은 설명에 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의 주식으로 분할하는 거다. 그래서 액면금액 5,000원짜리가 만약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를 액면금액 500원짜리 주식 10주로 된다.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5,000원짜리 한 주를 500원짜리 10주 주식을 분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본금이고 뭐 변동이 없어요. 사실 변동이 없고 그냥 액면금액만 변화를 하겠죠. 액면금액만 줄어들겠죠. 그래서 발행 주식수는 당연히 증가를 하는 거고 액면금액은 5,000원에서 500원으로 감소했죠. 그래서 감소한 거고 자본금 자체는 똑같아요. 5,000 똑같죠? 똑같고 그다음에 자본잉여금도 당연히 똑같고 이익잉여금도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주식 분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식 병합이 있어요. 주식 병합은 이건 반대예요. 500원짜리를 한 주를 5,000원 10주죠. 10주를 5,000원짜리 한 주로 가는 거다. 이게 똑같아요. 이건 어렵지 않죠. 똑같아요. 발행 주식수는 당연히 감소했죠. 발행 주식수 감소했고 액면 금액은 당연히 증가했죠. 액면 금액 증가했고 그다음에 자본금 똑같죠. 5,000 똑같죠. 그다음에 자본잉여금 당연히 똑같고 이익잉여금 똑같고 이렇게 주식 병합을 봤습니다. 무상 감자라고 제가 추가해가지고 하나 배운 부분이 있어요. 무상 감자라고 있는데 이거는 대가 없이 주당 액면 금액을 감액하거나 주식수를 일정 비율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누적 결손금 보전을 실시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액면 금액 500원짜리를 10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액면 금액을 감액시키거나 10주 그럼 4,000이 되죠. 그리고 액면 금액 500원 똑같이 유지를 하지만 뭐 주수를 8주 이런 식으로 4,000이 되죠. 이것도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무상 감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대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대가가 아니라 무상이가 대가가 없는 거지만 무상으로 감자가 된 상황이죠. 지금 자본금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회계 처리를 보시면은 일단 그 아까 결손금 이런 케이스가 웬만해서 발생하지 않고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결손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만약에 이게 감자 그 결손금을 보전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감자 차익이 발생하게 돼요. 감자 차손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회계 처리까지 같이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행 주식수는 감소가 가능하죠. 발행 주식수 10주에다가 8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액면 금액도 500에서 400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소가 가능하고 자본금은 실제로 회계 처리 보면 진짜 감소가 했죠. 실제로 감소했고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에서는 오히려 여기서는 감자 차이 때문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감자의 경우에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여기서는 결손금이 있는 것 때문에 결손금이 줄어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정리해갖고 요거는 이제 말문제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 2월 이익잉여금의 변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다가 이제 내용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교재에 없다 싶은 것들 중에서는 필기를 좀 통해서
옆에다가 메모를 해주시거나 뭐 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그 제가 교재에 있는 해설이랑 똑같이 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설을 같이 좀 보시면은 조금 더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서하는 부분들은 같이 좀 내용을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시면서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실무하시는 분들도 하시다 보면 막 헷갈려 하세요. 이게 래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래퍼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거 기본적인 걸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회계사님들도 막 모르시기도 해요. 실제로는. 지금 그거를 아시는데 까먹으신 거겠지만 어쨌든 요거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엑셀런도 엑셀런도 이렇게 나누고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아까 그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이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정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에서 2월 되어 온 거다. 제일 마지막에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겠죠. 근데 이 2월 이익잉여금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이제 2월 이익잉여금이 와요. 그럼 단기에 이제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럼 단기순이익이 발생해요. 그럼 단기순이익을 더해줘. 단기순이익을 더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영업 중간에 그 주총을 통해 가지고 배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중간에 기중에 배당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중간 배당 금액을 빼줘요. 그럼 요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X1년도 기말 금액이에요. 여기는 다 X1년도 거래죠. 이 발생한 거 그만큼 다 대체가 돼가지고 다 이것도 X1년도 거래. X1년도 분계 회계 처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다 X1년도 금액. 이게 BS 금액. 나중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보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랑 X1년도 기말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랑 맞는 게 아니라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맞는 거예요. 실제 처분은 기말이 12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BS 금액이다. BS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으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잉여금 같은 거를 임의적립금 같은 거를 이입을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순서에서 보면은 이익잉여금 있죠. 임의적립금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크게 봤을 때 카테고리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의 변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실제 현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기 2월 이익잉여금 제일 마지막에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겠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중간에 변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기 넘어왔잖아요.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증가하게 되겠죠. 단기에 그 영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들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보통 주주총회에 보통 그 기말이 끝나고 뭐 그해 뭐 2월이나 3월 이럴 때 주주총회가 하게 되는데 그 주주총회 전에 중간 배당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보통 뭐 주식 배당, 현금 배당 하는데 그 전에 하게 되는 중간 배당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그때 잉여금이 차감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간 배당이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회계 변경을 하게 되거나 뭐 오류 수정이 있거나 이런 경우 다 반영시켜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반영시켜주고 이렇게 된 금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X1년 말 BS 금액이에요. 기말 금액, X1년 말 BS 금액이다. 저희가 그래서 그 아까 그 자본 구조 그려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이익잉여금 이렇게 그렸을 때 이익잉여금에서 여기 보면 뭐 법정 적립금 있었고
임의적립금 있고 처분전 이익잉여금 했을 때 요게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다. 이익잉여금 파트 중에서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여기랑 레퍼가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BS 금액이고 보통 저희가 이거는 잉여 처분 계산서상 그 로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BS 금액이 결정이 되면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임의적립금은 이입을 합니다. 이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경우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임의적립금 여기 임의적립금 여기 있죠. 요걸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보내서 결국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잉여금 처분을 한다는 게 뭐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익준비금을 법정 적립금을 적립할 수도 있고 뭐 아까 그 뭐 자기 주식 감자차손 이런 거 생겼을 때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재원이 여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임의적립금은 임의로 한 거니까 여기다가 재원을 더 보충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적립금은 이입을 해요. 그럼 이게 처분 가능 이익잉여금이 돼요. 이제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죠. 이 재원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이입을 해주는 거예요. 개념상. 처분 가능 이익잉여금이 나오면 요거에서 이 잉여금 처분을 실제로 하게 되겠죠. 잉여금 처분.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가 배당하는 거.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 처분 가능 잉여금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배당해주는 거겠죠. 주주들한테 주식 배당해주고 뭐 그 현금 배당도 해주고 그다음에 현금 배당 하게 되면 또 이익준비금 적립해야 되죠. 적립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잉여금 처분에 대한 한각을 할 때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차기 이월 잉여금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로직이고 우리가 거기서 BS 금액이랑 어디랑 일치되는지 보냐면 여기로 일치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X1년 거래죠. 여기는 X2년 거래예요. 2년 이후부터는. 왠지 차기 2월 이익잉여금까지 다 X1년 거래일 것 같아요. 생각하실 때. 왜냐면 이게 차기 2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까지만 X1년 거래고 실제 분기에서 여기까지 전형이 되는 거고 여기는 다 X2년 거래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보실 때 이런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이 그 해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럼 분계가 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직을 제가 여기다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X2년이라고 했으면은 X2년 거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2년 거래죠. X2년 거래는 여기까지. 이게 X2년 거래인 거예요. X1년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또 정기 처분한 거래가 또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회계처리 흐름과 BS사항이 나타나는 부분은 여기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처리는 주총일날 되는 거죠. 잉여금 처분일. 그리고 여기 나와 있고 일단 여기까지 다룬 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에 대해서 지금 이론 파트가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게 한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한 번 문제입니다. 한 번 문제는 아까 그 주식배당 무상증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 주식배당, 주식분할 그리고 무상증자가 다음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까 자세하게 설명 들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다 모두 자본총계가 불변이에요. 자본총계는 불변이고 이게 자본총계가 변하게 되는 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실제로. 유상대가가 있어야 돼요. 유상으로 뭐가 돼야지 이렇게 뭐 돈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유상증자는 자본총계 영향을 미치고 유상감자는 자본총계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는 자본상 분류가 바뀌는 거지 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까 그 분계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게 주식배당이 이제 당연히 감소하고 주식분할은 당연히 상관없고 유상증자는 이익잉여금 중에 법정 적립금이 여기 그 재원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당 액면금액도 주식배당은 불변이고 주식분할은 액면금액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또 감소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도 불변이다. 유통 주식수는 다 모두 증가하겠죠. 대신 주식수를 넣어놨기 때문에 다 증가하는 거고 마지막 5번 법정 자본금은 다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식 분할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죠. 그냥 자본금은 똑같은데 액면금은 낮아지고 주식수가 늘어나고 이런 차이로 반영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틀린 문장은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 문제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물어봤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나중에 좀 숙달이 되시면은 바로바로 풀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분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독립적인 거래들이다. 자본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숙달이 되기 전까지 실제로 분계를 하나씩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부터 한번 분계해 볼게요. 주당 액면 5,000원인 주식을 액면 1,000원인 주식 5주로 분할하였다. 이거는 분계가 없죠. 분계가 없는 거고, 기존 주주들에게 10%의 주식 배당을 실시하고 즉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거는 그쵸. 이것도 뭐 주식 배당 실시하면서 해서 교부를 하면은 그 미교부 주식 배당 하고 자본금 이렇게 있죠. 자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원래 여기서 처음에 잉여금 처분이었죠. 이익 잉여금. 그래서 미교부 주식. 이렇게 돼 있는 거여가지고 이걸 빼고 나면은 이익잉여금 자본금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본 항목 내에서만 변동이 된 거지 이게 사실 자본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자본 항목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을 갖다 이 차이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자본 변동이 없죠. 그다음에 다는 주당 액면 5,000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4,000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이거 보면은 현금이 40만 원이 들어갔고 자본금 50. 그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 쓸게요. 할인 차금 10만 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당 200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자기 주식 10주를 주당 250에 처분하였다. 이것도 분계를 보시면은 현금이 들어왔죠. 2,200. 자기 주식 2,000 하고 여기서 이제 자주 처이 받아볼게요. 500. 이런 식의 분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거는 현금이 들어가고 자기 주식이 원래 자본 차감 계정인데 이렇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본이 증가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수정자 시납표상에 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매도가는 금융자산의 보고기간만 현재 공정가치는 8,000원이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기타 포괄손익이 금융자산이죠. 이거는 공정가치 8,000원인데 이거는 그쵸. 근데 이건 기타 포괄손익 두 개에게 반영되는 거지 여기선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자본이 증가하는 거는 다와 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답은 이렇게 나왔고 자본이 증가하는 건 결국에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만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현금 들어오는 이 두 가지만 자본이 증가하는 실제로 케이스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세 20X1년 발생 거래 내역이다. 다음 거래의 결과로 증가되는 주 관세의 자본 총액은 얼마인가 해가지고 여기는 자기 주식 거래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세 자본 총액이 어떻게 변경됐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것만 반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 주식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회계 처리 보시면서 문제 볼게요. 처음에는 자기 주식은 어쨌든 자본 차감 계정이란 말이에요. 자기 주식을 자기가 발행한 주식 다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 차감 계정인데 첫 번째부터 이제 회계 처리 있습니다. 자기 주식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자기 주식 해가지고 100주를 3,000원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30만 원 현금 30만 원 이렇게 취득한 행사를 똑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자본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 30일에 3월 10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중 50주를 주당 3,600원에 처분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50주 3,600원 곱하면은 18만원 그리고 자기 주식이 50주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기 주식 처분이 이게 3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3월 10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중 50주를 소각하였다. 이런 거 소각회계 처리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소각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냥 자본금이랑 상계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주식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자기 주식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만 여기 그 주당 임면금액 1,000원에 보통주 50주를 주당 4,000원에 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주식 발행기 35,000원을 지출하였다. 요거는 현금 일단
발행하면서 지출한 거니까 순액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은 35,000원. 발행 금액에서 발행비를 차감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본금은 액면금액 1,000원에다가 50주기 때문에 5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주발초라고 하죠. 간단하게 16만 5천 원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꼭 그다음에 이익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 보고 이것들은 자본을 무조건 증가시키는 거죠. 이익 보고 단기순이익 회계 처리를 이런 거 보여드리기는 좀 자본이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이건 이익잉여금이고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이잖아요. 기포손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굳이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자본을 증가시켜야 될 게, 여기는 자본 차감이 3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주식 처분하면은 자본이 자기 주식도 그쵸, 자기 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면 자본이 잉여금이죠. 3만 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이 18만 원이 증가하는 거고, 자기 주식 소각하면은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자본 총계에는 변동이 없어. 이렇게. 그다음에 주식이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익이 더 생겼어요. 단기순이익. 그럼 자본이 또 증가하겠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이 증가하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익이 증가하니까 자본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계산을 다 하게 되면은 자본이 37만 5천 원이 된다. 근데 이 자기주식 회계 처리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아까 자본이 변동하는 거는 현금만 보시면 돼요. 현금, 그쵸? 현금만 보시면 되고, 현금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이 당연히 자본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자기주식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8번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게 그 배당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 파트에서 주식 종류에 따른 배당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것도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은 좀 이론 파트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뒤에 이제 예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정의를 보고 뒤에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선주가 이제 구분이 돼요. 누적적 우선주랑 참가적 우선주가 있어요. 누적적 우선주, 그다음에 참가적 우선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누적적 우선주라는 거는 특정 연도에 배당 가능 이익이 부족하여서 받지 못한 경우에 다음 해에 그걸 같이 받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그 누적적 우선주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배당금 계산하는 것도 단기 배당금 계산하고선 누적 그 미수령 기간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주가 우선적 배당을 받은 후에 보통주가 배당받을 때 다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냐, 돈이 그러니까 다 줄 거 줬는데 남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때 참가적 우선주라고, 그때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또 보낼 수가 있어요. 완전 참가적과 부분 참가적. 그래서 여기 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산식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계산 문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누적적은 미수령했던 걸 누적으로 받는 거나, 참가는 다 줬는데 돈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배분할 것인가를 보는 기본적인 개념만 잡으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번 문제가 되겠네요. 10번 문제가. 다음은 20X1년 초에 설립한 공사의 20X2년만 현재 자본금과 관련한 정보이다. 설립 이후에 X2년 말까지 자본금과 관련한 변동은 없었다 해가지고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사는 X1년도에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시면은 느낌적으로 이게 누적적인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배당 안 했다고 했으니까. X2년도에 13,000원의 현금 배당금을 지급 결의하였다. 우선주의 배당률은 5%이며 우선주가 누적적, 완전 참가적이라면 우선주와 보통주 대의 배당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문제 나와 있는 대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누적분 먼저 구해요. 누적분. 누적적 우선주였죠? 그럴 때 누적분을 구하면은
액면 가액이 5만 원인데 그중에 배당률이 5%죠. 5%인데 여기서 이제 1년 못 받은 거예요. 1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1기간 해가지고 2,500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 참가적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문제 물어봤으니까 완전 참가적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산식이 들어가는데 둘 중에 이제 큰 금액을 완전 참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5만 원에 5% 단기에 받을 거죠. 단기에 받을 거인데 여기서 이 금액 계산한 것과 그다음에 전체 현금 배당이 13,000원이죠. 3,000원에서 그 누적분 제외하고 우선주분 제외하고 우선주분 여기서 숫자가 같아가지고 우선주분 제외를 하고 우선주분 이게 주는 거죠 원래 이게 처음에 우선주 단기분이라고 해야겠네요. 단기분 제외하고 요거를 안 분하는 거예요. 보통주 해당 부분과 우선주 해당 부분으로 안 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비율이 그러면 이거는 10만 원이고 5만 원이죠. 그 전체가 15만 원인데 그래서 우선주가 해당하는 비율이 5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2,500이 나오고 이거는 3,500이 나와요. 그 둘 중에 큰 금액을 하는 것이 이제 완전 참가적 우선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단기 받은 것 중에서 우선주에 해당할 거 먼저 빼고 나머지를 보통주와 자본주의 그 비율로 안 분한 게 둘 중에 비교를 해서 큰 거를 우선주 배당금으로 본다. 그래서 다 합치면 우선주 배당금은 2,500 더하기 3,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주 배당금은 6,000원으로 되는 거고 보통주는 13,000원에서 6,000원을 차감한 것만큼이 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면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문제에서는 누적적 완전 참가적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 부분 참가적인 걸 계산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부분 참가적이라고 나왔을 때는 보통 그 최대 배당률이 표시가 돼요. 부분 참가적인데 몇 프로까지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최대 배당률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부분 참가적일 때는 이거는 작은 금액을 쓰는 거예요. 작은 금액을 써서 우선주 자본금이 최대 배당률이 8%라고 이제 문제 주어져요. 이런 케이스는 8%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완전 참가적으로 가정했을 때 3,500원이었다. 이거 둘 중에 최대 배당금과 완전 참가적으로 가정했을 때 금액 중에 작은 거를 이렇게 배당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 참가적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합치면 우선주에 가는 게 똑같아요. 부분 참가적, 완전 참가적이나 요 문제 케이스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게 8%라면 우선주 배당률이 8%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뭐 비율이 달라지면 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